양양 언니, 안녕? 오늘은 좀 조심스럽게 꺼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언니, 혹시 이런 적 있어? 카톡을 보냈는데 상대가 바로 안 읽어. 일이 안 사라져. 그러면 갑자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거야. 아, 내가 뭐 잘못 말했나? 이 사람 나한테 화났나? 아니면 나를 그냥 싫어하는 건가? 머리로는 알아. 그냥 바쁜 거겠지. 운전 중이겠지. 밥 먹고 있겠지. 근데 마음이 안 돼. 자꾸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게 돼. 읽었나? 아직인가? 읽었나? 아직인가? 아니면 이런 거. 회사에서 팀장님이 이 부분은 좀 수정하면 좋겠어요 했을 뿐인데. 그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안 떠나. 점심 먹으면서도 퇴근길에도 샤워하면서도 그 말이 계속 재생돼. 팀장님 표정, 말투, 그때 옆에 있던 동료의 눈빛까지. 그리고 밤에 이불 속에서 생각해. 나 진짜 무능한 건가? 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 건가? 아예 이 일이 나한테 안 맞는 건가? 그냥 피드백이었을 뿐인데. 그냥 수정하라는 말이었을 뿐인데. 근데 그게 마치 나라는 사람 전체를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혹시 이거 언니 이야기야? 오늘 양양쌤한테 사연이 하나 왔거든. 읽어볼게. 양양쌤, 저는 31살 직장인이에요. 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못 고치겠어요. 얼마 전에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팀 회의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나름 준비도 했고 자신도 있었어요. 근데 팀장님이, 그것보다는 다른 방향이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한마디였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비슷하게 말하는 거였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심장이 막 빨라지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회의 내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나머지 시간은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아, 나 바보같이 보였겠지. 팀장님이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겠지. 옆에 있던 민수 씨는 속으로 웃었을 거야. 퇴근하고 나서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녁도 못 먹었어요. 남자친구가 전화했는데 받기 싫었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요. 근데 혼자 있으니까 더 생각나요. 팀장님 말투, 표정, 그때 회의실 공기까지 다 기억나요.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누워서 천장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 이 회사 그만둬야 하나? 아니, 나는 원래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 엄마한테도 항상 부족하다는 소리 들었잖아. 그러다가 남자친구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오늘 회사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어. 근데 답이 바로 안 온 거예요. 한 30분쯤 지났을까? 그 30분 동안 저는 또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도 나한테 관심 없구나. 내가 힘들다는데 답도 안 하네. 나는 이 사람한테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 나중에 남자친구가 답장이 왔어요. 아, 미안. 샤워하고 있었어. 무슨 일이야? 그 답장을 보고도 마음이 안 풀렸어요.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친구가 약속을 취소하면 나를 싫어하나 보다 생각하고 엄마가 요즘 뭐 하니? 라고 물으면 내가 뭘 못하고 있다는 뜻인가 싶고 그룹 채팅에서 내가 한 말에 아무도 반응 안 하면 나만 따돌림 당하는 것 같고 주변에서는 그래요. 너 왜 그렇게 예민해? 그게 무슨 대수야. 그냥 넘겨. 좀 더 자신감을 가져봐. 그 말 들을 때마다 더 힘들어요. 나도 알아요. 예민한 거. 나도 알아요. 별일 아닌 거. 근데 안 돼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돼요. 양양쌤, 저 그냥 성격이 나쁜 건가요? 왜 저만 이런 건가요? 언니. 이 사연 읽으면서 나 가슴이 좀 아팠어. 이 언니가 마지막에 물어본 거 있잖아. 저 그냥 성격이 나쁜 건가요? 이 질문. 이게 제일 마음 아파. 왜냐면 이 언니는 이미 충분히 힘든데 그 힘든 감정까지 자기 탓을 하고 있으니까. 있잖아, 이 언니가 느끼는 거. 팀장님 피드백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는 거. 남자친구 답장 30분 안 온 거에 세상이 끝난 거 같은 거. 친구가 약속 취소하면 나를 싫어하나 보다 생각하는 거. 이거 진짜 고통스러운 거거든. 겉에서 보면 에이, 별거 아닌데 왜 그래? 할 수 있어.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야. 그 감정이 거짓이 아니야. 진짜야. 그리고 더 힘든 게 뭐냐면 본인도 아는 거야. 이게 과하다는 걸. 팀장님이 그냥 업무 피드백을 준 거라는 걸. 남자친구가 샤워하고 있었다는 걸. 머리로는 다 아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거야. 이 괴리감. 이게 진짜 사람을 미치게 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 말이 제일 외로운 말이야. 자기 자신도 자기를 이해 못하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 너 왜 그렇게 예민해? 그냥 자신감을 가져. 이 말들이 위로가 될 것 같지? 근데 이 언니한테는 이게 또 하나의 거절이야.
내 감정이 거절당하는 거야. 내가 느끼는 건 부당하다. 내가 느끼는 건 틀렸다. 네가 문제다. 이미 거절에 아파하는 사람한테 그 아픔마저 거절하는 거야. 이중으로 아픈 거지. 나도 비슷한 적 있어. 누군가한테 별뜻 없이 한 말에 며칠을 끙끙댄 적. 그 사람은 아마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 못할 텐데. 나는 그 말을 100번도 넘게 되감게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했어. 그때는 나도 내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있잖아. 이 사연 언니한테, 그리고 지금 이거 들으면서 이거 나인데? 하는 모든 언니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이건 성격이 나쁜 게 아니야. 사실 이 감정에 이름이 있어. 거절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현상. 영어로는 Rejection Sensitive Dysphoria라고 해. 줄여서 RSD. 여기서 dysphoриa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게 그리스어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냥 좀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견딜 수 없는 수준의 감정적 고통이 밀려오는 거야. 이 언니가 느끼는 그게 딱 이거야. 근데 잠깐, 이거 중요해. 이게 그냥 예민한 성격이랑 뭐가 다르냐면 이건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다른 거야. 우리 뇌에는 감정을 느끼는 부분이랑 그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이 따로 있거든. 편도체라는 곳이 있어. 여기가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곳이야. 누가 나를 거절하거나 비판하면 이 편도체가 위험해 하고 경보를 울려. 그러면 보통은 뇌의 앞쪽, 전전두피질이라는 곳이 잠깐 진정해. 이건 위험한 게 아니야. 그냥 피드백이야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주거든. 근데 이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 편도체는 미친 듯이 경보를 울리는데 전전두피질이 그걸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팀장님의 이 부분 수정하면 좋겠어요. 뇌한테는 너는 무능해로 처리되는 거야.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야. 뇌의 회로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특히 이게 ADHD가 있는 사람한테 많이 나타나. ADHD가 있는 성인의 50에서 70%가 이 증상을 같이 겪는다고 해. ADHD라고 하면 보통 집중력 문제만 생각하잖아.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물건 잘 잃어버리고. 근데 사실 ADHD의 본질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 이 도파민이 집중력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감정 조절에도 관여해. 그래서 ADHD가 있으면 감정의 파도가 일반인보다 훨씬 크게 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연 속 언니가 팀장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진 거, 남자친구 답장 30분에 세상이 끝난 것 같았던 거, 이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야. 뇌가 거절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거야. 마치 어떤 사람은 매운 걸 잘 먹고 어떤 사람은 못 먹는 것처럼. 매운 걸 못 먹는 사람한테 왜 못 먹어? 그냥 먹으면 되잖아 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 사람 혀의 캡사이신 수용체가 다른 건데. 근데 있잖아. 이게 뇌 얘기만은 아니야. 이 사연 언니가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 엄마한테도 항상 부족하다는 소리 들었잖아. 이 부분에서 나 멈칫했거든.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받는 반응이 있잖아. 아이가 울면 엄마가 안아주고, 아이가 뭘 해내면 잘했어 해주고. 이게 반복되면 아이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세상은 안전하구나 하고 느끼게 돼. 이걸 안정적인 애착이라고 해. 근데 만약에 엄마가 어떨 때는 반응해주고 어떨 때는 안 해줬다면? 아이가 울었는데 어떤 날은 안아주고 어떤 날은 왜 또 울어라고 했다면? 그러면 아이는 계속 불안해져. 엄마가 나를 좋아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엄마가 반응해줄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돼. 이게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는 거야. 모든 관계에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내가 뭘 잘못하면 떠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거절 민감성이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릴 때 형성된 불안정한 애착 때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 두 가지가 겹쳐 있기도 한 거야. 특히 ADHD가 있는 아이가 불안정한 양육 환경에서 자랐다면 이건 두 겹으로 아픈 거야. 이 사연 언니가 엄마한테 부족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언니의 뇌에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기본 설정이 깔려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팀장님이 수정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그게 그냥 피드백으로 안 들리는 거야. 어릴 때부터 수천 번 들었던 넌 부족해가 다시 재생되는 거야. 팀장님 목소리인데 엄마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거야. 이거 알면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 혹시 언니도 이런 적 있어? 친구들이랑 단톡방에서 뭔가 말했는데 아무도 반응 안 한 적. 다른 사람 말에는 다들 크크크 하면서 반응하는데 내 말에만 조용한 거야. 그러면 갑자기 나 이 그룹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확 밀려와. 그래서 점점 채팅에 말을 안 하게 돼. 나중에는 아예 안 들어가게 되고. 아니면 연인이 오늘은 좀 피곤해서 혼자 있고 싶어라고 했을 때. 보통은 그래 푹 쉬어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너랑 있기 싫어로 들리는 거야.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해? 정말 나랑 계속 함께하고 싶어? 자꾸 확인하게 돼. 그러면 상대가 지치잖아. 상대가 지치면 진짜로 좀 멀어지잖아. 그러면 봐. 결국 날 떠나잖아 하게 되고. 내가 두려워했던 게 내가 만들어낸 거야. 이게 진짜 잔인한 악순환이야. 또 이런 거. 새로운 프로젝트에 지원하고 싶은데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아예 지원을 안 해. 좋아하는 사람한테 먼저 연락하고 싶은데 거절당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연락을 안 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상하게 들리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입을 다물어. 거절이 무서워서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거야. 단기적으로는 안전해. 거절당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장기적으로는 기회도 없고 관계도 없고 점점 세상이 좁아지는 거야. 아, 그리고 하나 더. 혼자 있을 때. 이게 제일 무서운 시간이야. 밤에 이불 속에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튀어나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그 사람이 그때 왜 그런 표정을 지었지? 아, 나 진짜 못난 사람이야.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심리학에서는 이걸 반추라고 하는데 같은 생각을 계속 되씹는 거야. 그리고 이 되씹기가 점점 극단적인 결론으로 가. 팀장님의 피드백 한마디에서 시작해서 며칠 뒤에는 나는 이 일을 할 자격이 없어. 아예 직업을 바꿔야 해까지 가는 거야. 이거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야. 거절에 대한 뇌의 과민 반응. 근데 잠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하나 말해줄게. UCLA에서 심리학 연구를 한 매튜 리버만이라는 교수가 있어. 이 사람이 재밌는 걸 발견했거든. 사람이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나 지금 진짜 불안해, 나 지금 속상해라고 입 밖으로 내면 뇌에서 감정 경보를 울리는 편도체의 활동이 확 줄어들어. 대신 감정을 조절하는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돼. 말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뇌가 진정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어. 거절에 민감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무서워. 왜냐면 내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면 또 거절당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감정을 꽁꽁 숨겨. 숨기면 뇌는 더 불안해지고, 더 불안해지면 더 숨기고, 또 악순환이야. 이 사연 언니도 그랬잖아. 남자친구한테 오늘 좀 힘든 일이 있었어라고 보내놓고 답이 안 오니까 바로 문을 닫아버린 거야. 마음을 열었다가 바로 닫은 거야. 그게 자기 보호 본능이야. 근데 그 보호가 결국 자기를 더 외롭게 만드는 거야. 자, 여기까지 듣고 언니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뇌 문제면 나는 평생 이러고 사는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근데 솔직하게 말할게. 이걸 안다고 내일부터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아. 아, 이게 뇌의 편도체 때문이구나. 안다고 팀장님 피드백에. 아하, 건설적 피드백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지는 않아. 근데 있잖아. 하나가 달라져. 자기를 탓하는 게 줄어.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대신에, 아, 내 뇌가 거절을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다르구나.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지? 대신에 이건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회로의 문제구나. 이 차이가 작아 보여도 엄청나게 큰 거야. 왜냐면 자기를 탓하는 게 줄어들면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말한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거. 이걸 조금씩 연습해 보는 거야.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 그냥 혼자서라도 나 지금 불안해. 나 지금 저 말 때문에 속상해라고 말해보는 거야. 일기에 써도 되고. 이게 뇌의 감정 조절 회로를 조금씩 강화시켜준대. 그리고 아까 그 불확실성 이야기. 상사가 답장을 안 하는 이유가 나를 싫어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냥 바빠서일 수도 있잖아. 이 두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우리 뇌는 확실한 답을 원해. 불확실한 게 불안하니까. 근데 나는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없어 라고 인정하는 순간 뇌가 확정짓기를 멈춰.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있어. 팀장님이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없어. 이 한 문장을 덧붙이는 거야. 그리고 있잖아. 이건 좀 의외일 수 있는데 거절에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이 오히려 공감 능력이 엄청 높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아주 섬세하게 읽어.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말투의 뉘앙스, 분위기의 변화를 캐치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야. 그게 거절 신호를 과하게 잡아내는 쪽으로도 작동하지만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돌보는 쪽으로도 작동해. 그러니까 이 민감함이 전부 나쁜 게 아니야. 이건 동전의 양면이야. 사연 속 언니도 아마 주변에서 넌 참 다른 사람 마음을 잘 알아. 넌 참 배려심이 깊어라는 말 들어봤을 거야. 그게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야. 거절에 민감한 그 뇌가 동시에 다른 사람의 아픔에도 민감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이해하고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할 특성인 거야.
뇌가 계속 발달하고 학습하면서 이 반응은 조금씩 나아질 수 있어. 완전히 없어지는 게 목표가 아니야. 아, 또 이 반응이 왔네? 알겠어. 근데 이게 진실은 아닐 수 있어.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게 목표야. 그리고 만약에 이게 너무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야. 특히 ADHD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거절 민감성까지 같이 완화시켜주는 경우가 많대. 인지 행동 치료 같은 심리 치료도 도움이 되고, 이건 나약해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야. 뇌의 특성에 맞는 도구를 찾는 거야. 사연 보내준 언니한테 마지막으로 이 말 해주고 싶어. 언니. 언니가 느끼는 그 고통은 진짜야. 언니의 감정은 유효해. 아무도 그걸 별거 아니야 라고 할 자격 없어. 근데 그 감정이 말해주는 것. 그러니까 나는 무능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건 진짜가 아닐 수 있어. 감정은 진짜인데 해석은 진짜가 아닐 수 있어. 이 두 개를 분리하는 거야. 언니는 거절에 더 취약한 뇌를 가졌을 뿐이야. 거절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언니의 그 민감함은 세상을 더 섬세하게 느끼는 능력이야. 그게 지금은 아프게 작동하고 있지만 그게 언니의 전부는 아니야. 그리고 지금 이 영상 보면서 어, 이거 나인데 했던 모든 언니들한테도 언니가 예민한 게 아니야. 언니의 뇌가 세상을 좀 더 크게 느끼는 거야. 그게 때로는 아프지만 그만큼 깊이 사랑하고 깊이 공감하고 깊이 느끼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 자체로 괜찮아.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남긴다면 이거야.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진짜지만 그 고통이 말해주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결론은 진짜가 아닐 수 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혼자 끙끙대지 말고 이 영상 옆에 있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구독도 해주면 양양쌤이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가지고 올게. 언니, 오늘도 수고했어. 양양.